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부와 실장을 맡고 있는 이호영입니다. 저희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과기정통부의 닥터앤서 2.0 주관 기관이어서 그 닥터앤서 2.0의 부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 트렌드를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학계의 변화나 비즈니스 쪽에서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병원에서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많은 병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훌륭한 많은 교수님들이나 의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한 방향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알파고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벌써 이제 꽤 한 5, 6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실제로 논문들을 찾아보면 2016년 이후에 헬스케어 분야에 AI에 관한 논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 17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데, 상당수의 논문들이 대부분 영상의 진단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일정 플래투에 이르렀고, 이미 이제 연구 단계를 지나서 병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돌아보면 아쉽게도 우리의 기대만큼은 병원에서 활용하는 예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연구, 리서치 분야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분야 또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분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AI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판독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의사들이 판단을 내릴 때 또는 데이터의 분석 또는 진단,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쌓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이제 단순히 연구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 AI 헬스케어 분야의 시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6 빌리언 시장이 됐을 만큼 지난 한 2014년에서 21년간 한 1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 되어 있겠고요. 우측의 표를 보시면 각국에서 나오는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AI 헬스케어 분야에 그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두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트너에서 AI 헬스케어 프로바이더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의 병원에 왜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가장 많은 분이 그 답변을 받은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면서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종합해 보면 다른 병원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키 팩터 중에 하나가 AI 서비스인 것 같다. 그다음에 4% 정도만이 클라이언트 또는 환자들이 이러한 AI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4%의 환자들이 요구하는 AI 서비스들이 증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엔 투자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받는지, 왜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상당수가 AI를 들여오는 것을 딜레이하거나 이렇게 되면 경쟁이 떨어질 것 같다, 또는 환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 대한 신뢰도 또는 환자들의 그 충성도를 잃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에서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팩터 중에 AI 헬스케어 서비스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많은 환자들, 의사들 또는 의료진들이 사용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현실에서의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 중요성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일럿들을 하는 것들이 많고 아마 국내에서도 많은 병원들에서 많은 리서치를 해보시면서 각 파트 또는 의사, 개인 단위, 과 단위에서 개발된 것들을 테스트해보거나 또는 많은 회사들과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예 중에서 51%만이 현재 파일럿에서 프로덕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에 리서치 프로덕트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프로덕트로 전환하는 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단순히 병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병원이 잘 협력함으로써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갭을 메꿔야만이 이 프로덕션에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프로덕션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는 의사와 의료진과 환자 또는 데이터는 있지만 AI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진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AI 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들을 구하기조차도 작은 회사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면 병원이나 단순한 연구진 수준에서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 잘 협력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병원과 기업과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6년간 AI 분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주로 영상에 관한, 영상에서 어떤 병변을 찾거나 얼마나 잘 찾나 또는 그런 것을 전문의와 비교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지금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품을 인허가하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생기고 또 이미징 데이터 외에 새로운 데이터들, 바이오 시그널이라든지 EHR에 있는 데이터 또는 병원에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ERP 데이터 등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런 그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어떻게 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발할 것인가 또는 AI의 적용이나 서비스 자체가 인간의 인권이나 윤리를 해치지는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제도와 걱정들이 이제 향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AI 헬스케어의 분야가 단순히 처음에는 이미지에서 무엇을 찾고 못 찾고의 분야에서 점점 더 그 범위도 넓어지고 제도화되고 인허가의 과정도 생기는 과정에 있으면서 아직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그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식약처도 여러 나라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AI 헬스케어의 인허가 과정들을 어떻게 함께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장국 역할을 작년까지 했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AI를 개발했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넣고 정제해서 우리가 그 디자인된 스터디상에서의 그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또 하나는 주로 그 성능을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전문의가 하는 영역과 AI가 전문의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비교했을 때 그 AI가 90점을 맞아도 실제로 사람이 보기에는 90점밖에 못 맞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그 90점밖에 맞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널리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이용하고 멀티모달의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그 데이터의 정제를 최소화해서 이러한 버든들을 줄이고 또는 스터디 디자인도 레트로스펙티브보다 또는 디자인된 환경에서보다는 앞으로 프로스펙티브하게
현장에서 적용하고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적인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문의와의 성능 경쟁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 또는 이를 활용으로 함으로써 사람이 더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거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람과 AI가 협업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구조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의료인들이나 병원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거의 방향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것들이 고민할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에티컬한 챌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정보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고 여러 병원에서 또는 기업들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도 중요하고 이 사용된 데이터의 활용 또는 이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데이터의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병원 차원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고민도 원천적으로는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이 관리하고 생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그 환자와 병원이 함께 생산한 데이터들에 활용된 최종 산출물들은 결국에 환자들에게도 그 이익이 어떤 방향으로든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이처에 나온 리뷰 논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AI 헬스케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잘 개발할 수 있는지 키 팩터들에 고민하는 것들을 좀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단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게 개발되고 어떤 서비스가 있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1차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정리가 되면 그 주제에 맞는 데이터 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무엇인지 정제된 데이터라든지 확실한 답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설립하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이거나 활용 또는 서비스 자체의 비윤리성은 없는지 이런 고민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서는 현재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제 밸리데이션하고 효과 평가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에 몰입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개발됐을 때 현장에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까지도 고민해서 설계가 되어야 최종 산물이 적시에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해결하면서 진행하면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비용과 노력과 또 다시 처음부터 설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현장에서 쓰는 주제에 맞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게 사용자 경험에 맞는 설계도 처음부터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 분야에서도 그동안에는 주로 어떤 병변을 찾는 것이 주로 이슈였으면 지금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멀티모달로 융합함으로써 그 밸류를 서비스의 밸류를 증가시키는 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들을 클렌징하거나 모으는 단계가 되겠고요. 스크리닝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정상적인 병변을 찾는 단순한 어떻게 보면 진단의 전 단계, 진단의 프리프로세싱 정도의 단계가 되겠고 다이그노시스는 이제 그 병변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가장 밸류 체인의 하이 단계에는 그런 이미지 결과에 대해서 이 환자를 위해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서제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나가는 이미징 분야의 AI 헬스케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 세 단계 정도는 단순하게 이미징 데이터와 기본 환자 정보 갖고로 가능하지만 마지막 단계는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여러 정보, 검사 결과, 혈액 검사 결과, 나이, 성별 또는 이력, 과거 병력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널리지 베이스까지 합쳐져야만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AI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시장에 실제로 이제 출시됐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 분야의 AI 서비스들입니다. 보시면 그 안저 영상을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미지를 생성할 때 CT를 찍거나 재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AI 서비스들도 있고, 또는 AI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진단하거나 찾는, 병변을 찾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협력하는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AI 플랫폼들도 있고요. 결국에 아직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위 밸류의 그 서비스는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위해서 하나하나 마켓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난 3년간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많은 AI 기술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AI 헬스케어 마켓의 성장률도 한동안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아마 정부도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내에 많은 R&D 비용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 분야에서 최고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기술, 그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다양한 건강 정보, 의료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환자한테 어떤 치료를 제안할지, 어떤 치료가 이 환자한테 베스트이고,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예측된 예후라든지 결과들, 또는 중간에 생기는 변화로 인해서 환자의 리스크를 얼마만큼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제안해 줄 수 있는 것까지가 결국에는 fully automation 된 이미지 베이스 AI 헬스케어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그 R&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닥터앤서 2.0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닥터앤서 2.0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그 여러 병원들과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12개 중증 질환에 대해서 24개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앞으로 3년이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0 소프트웨어가 프로젝트가 이미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12개 질환에 대한 그 신규 12개 질환 이전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총 8개 질환에 대한 AI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병원들과 기업들이 협업하는 경험, 또는 이를 위한 플랫폼들이 개발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은 1.0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1차 병원부터 3차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 특히 12개 질환을 미리 선정을 해서 이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AI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AI 의료기기 인허가 현황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2019년에만 해도 10개 이상의 AI 소프트웨어가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앤서 2.0에서는 12개 질환에 대한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30개 이상의 병원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이 30개 병원의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18개 이상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조사를 해보니 거의 국내 탑티어 병원들과 탑티어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단순히 R&D용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헬스케어를 서비스를 하고 인허가를 받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국민 체감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AI 의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서 결국에는 단순히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향후에 이 기업들의 역량을 통해 해외 진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의 구조를 보시면 정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그 각 질환별로 그 여러 병원들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고, 작년까지는 거의 그 100% 이상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올해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이 플랫폼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겠고요.
이 플랫폼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고도화됨으로써 국내에 이제 AI 서비스 헬스케어 분야의 플랫폼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1차 년도에는 학습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어 있고 2차 년도에는 이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3차 년도, 4차 년도에는 실증 및 인허가까지 해서 식약처 인허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로는 예측 분석에 9건, 진단에 8건, 치료에 3건, 예후 관리에 4건, 총 24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고 이 소프트웨어들도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춰서 이미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EMR 데이터라든지 바이오 시그널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 데이터를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 42만 건 이상의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 구성이 되겠고요. 굉장히 많은 병원과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많은 고민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증을 통해서 단순히 몇 개의 병원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30개 병원이 크로스 체크까지 함으로써 굉장히 현장에서 점검이 완료된 그런 AI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결국 그런 실증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식약처와 협업을 하고 있어서 닥터앤서 2.0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식약처의 컨설팅 또는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잘 받을지 또는 인허가 제도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등을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화도 결국에는 저희가 단순히 이 R&D 사업이 아니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을 참여병원들이 서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병원들과 기업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전시와 그 참여를 통해서 해외에 판로를 만들 수 있는데도 사업단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닥터앤서 2.0이 우리나라 AI 헬스케어 분야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